RC회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RC회로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LT-SPICE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이 웨이폼으로 저희들이 측정한, 이 보드로 측정한 두 가지 값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RC회로는 저희들이 그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할 때 Vout의 t가 여기에 나오는 신호가 이게 그 유닛 스텝 리스폰스를 주게 되면 초기 값이 있고 파이널 밸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파이널 밸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a 초기 값에 마이너스 t 타우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타우가 시정수인데요. 시정수는 r하고 캐패시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식이 나오게 된 원래 이퀘이션은 저희들이 여기가 입력 전압, 여기가 출력 전압이라고 하면 노드 이퀘이션을 세웠었죠. 그래서 V인의 t에서 V인에서 V 아웃을 빼고 여기 R을 나누게 되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이 전류가 C dV out of dt 이렇게 주어집니다. 캐패시터 양단이 걸린 전압이 시간이 돼서 미분됐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C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전압 단위를 보시면 전압 나누기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전압 나누기 시간이고 위에는 전압 빼기 전압이니까 전압 나누기 RC로 되어 있는데요. 이 RC가 결국 이 시간과 같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취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타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우로 취환을 하고 그 타우가 지금 여기에 적은 이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와 캐패시터가 곱해져 있는 값, 이 값을 저희들이 시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dv out of dt가 v out over tau 이퀄 제로가 되는 걸 저희들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 그러고요. v in over tau 이 값을 저희들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에서 저희들이 식을 풀어보면 뒤에 있는 텀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응답이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값입니다. 사라지면 결국 파이널 밸류만 남게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회로에서는 유닛 스텝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파이널 밸류가 1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널 밸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그냥 할까요? 네, 식을 한번 다시 적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파이널 밸류는 1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초기 값이 있는데요. 초기 값은 V 아웃이 t 이퀄 0일 때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초기 값이 0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초기에 차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은 차지가 없는 상태에서 스텝으로 올라갔을 때 리스폰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제로를 넣게 되면 V 인피니티하고 A 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V 인피니티가 지금 1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영역에서 해석했을 때의 출력의 리스폰스가 되게 됩니다. 이 커브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LT-SPICE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RC회로가 있고 트랜전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런을 한 다음에 여기 출력을 보면 이런 커브가 나옵니다. 이 커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커브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0%인 지점과 90%인 지점, 다시 말해서 출력이 0.9가 되는 시간, 이게 이렇게 적죠. V 아웃에 T1이 있고 이때 T1일 때가
0.9가 9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t1일 때가 되고요. 그리고 v 아웃이 t2가 되면 t2가 되면 여기가 0.1이 되는 시간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반대로 해놨네요. 위에가 0.1이고요. 여기를 0.9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t2 시간이 0.9까지 올라갔을 때 값이 되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지금 색깔 제가 바꿔 놓을게요. 여기 제가 아웃으로 안 적어놨네요. 아웃해서 다시 어널시스를 해서 아웃을 보겠습니다. 커서를 제가 두 개를 열어서요. 여기 커서 값이 보이는데요. 커서 하나를 가져와서 0.1이 되는 자리 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지금 t1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때가 0.1 근처에 있고 t1이 지금 128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리고 t2는 0.9가 되는 지점 지금 0.9가 되는 지점의 시간이 2.88 정도 되죠. 그죠? 여기 위치가 지금 t2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1하고 t2 시간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일 때 값과 t2일 때 값이 t1일 때 0.1, t2일 때 0.9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t1 시간, 이 시간, t2 시간이 여기 시간입니다. 그 두 개 디퍼런스를 델타 값을 여기 적어놨죠. 2.76ms 그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 테스팅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를 2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t1 of tau 값이 여기를 넘기면 얘가 0.9가 되고요. 아래쪽은 2에 마이너스 t2 over tau가 되면 여기는 이렇게 넘기고 0.9를 넘기게 되면 0.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밑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t2 마이너스 t1의 tau 이 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일하게 0.9에서 0.1을 나눈 값이 되게 되고요.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느냐 하면 여기 t1에서부터 t2까지 올라가는 시간 여기가 t1이고요. 여기가 t2입니다. 그래서 t1에서 t2까지 이 시간 차이를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10%에서부터 90%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t2에서 t1 뺀 게 라이징 타임이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t 라이징 타임은 타우가 ln의 9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9 나누기 0.1 내추럴 로그를 양면에 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t 라이징 타임은 타우 시단 이 ln의 9를 계산해 보시면 대체로 한 2.2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나오죠. 2.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컨벤셔널하게 2.2 타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하면 다시 시정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저희들이 LT 스파이스 회로를 만드셨으면 여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를 여기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채우시면 되고요. 응답 특성 곡선을 구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웨이폼에서도 엑스포트가 이미지로 엑스포트하는 것과 데이터로 엑스포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엑스포트하는 건 여기로 엑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를 엑스포트할 때 빈맵으로 이미지를 엑스포트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로 엑스포트 할 때는 여기서 엑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엑스포트 데이터 하면 텍스트 형태로 아웃풋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엑스포트한 데이터 파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엑셀 같은 데서 플러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줄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를 컨트롤 한다면 이게 한 104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삽입해서 데이터를 vout x 계열을 10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04까지 하고 출력을 여기도 104까지 하면 엑셀로 똑같은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하셔서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셔도 되고 여기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미지를 엑스포트 한 거고요. 하나는 데이터를 엑스포트해서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정수를 찾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식을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t 라이징을 매저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해서 2.2로 나누면 타우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T 스파이스에서 저기 이 라이징 타임 커서로 좀 전에 저희들이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좀 더 나은 방법은 매저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저에서 트랜전트 T1은 언제냐면 find time입니다.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시간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V의 out이 0.1이 되는 지점 여기가 T1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적은 겁니다. 0.1이 되는 시간 그걸 T1이라고 적었는데 그 T1을 찾으라는 커맨드고요. 또 매저 가지고 트랜전트 한 다음에 T2를 찾는데요. 시간을 찾는 거고요. 언제를 찾느냐 하면 Vout이 0.9일 때 시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T 라이징을 계산하는데요. T 라이징은 이렇게 해야 되네요. T 라이징을 define 하는데요. 파라미터로 T2에서 T1을 뺀 값, 이 차이를 우리가 라이징 타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은 Vout이 0.1일 때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T2는 Vout이 0.9일 때 시간을 찾으라는 거고요. T 라이징 타임은 T2에서 T1을 뺏는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계산을 하면 타우 값을 측정하려면 얘를 T 라이징을 2.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이 여기에 있는 식입니다. 타우를 알려면 T 라이징을 계산해서 T 라이징은 T2에서 T1을 뺀 값이죠. 빼서 여기 2.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로그 파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복사하셔서 가져오시면 여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0% 되는 0.1, 10% 라이징 했을 때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0.129니까 129 마이크로세크, 13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T2는 2.8 밀리세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시간하고 여기 있는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라이징 타임입니다. 여기가 그게 여기 시간입니다. 라이징 타임을 저희들이 어떻게 측정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에서부터 90% 라이징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1, T2를 찾고요. T2에서 T1을 빼서 T 라이징을 찾았습니다. T 라이징과 시정수 사이는 2.2배 차이가 있습니다. LN9. 그래서 T 라이징을 2.2로 나누면 여기가 시정수가 해당하게 됩니다. 타우 값을 그래서 찾으면 타우는 지금 1.23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영역에서 찾았을 때의 타우 값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파수 영역 테스트를 해볼 텐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페이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페이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요 미분 방정식을 다시 시간 영역에서 미분된 게 있는데, 여기를 주파수 영역에서 저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저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저희들이 J오메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J오메가로 바꾸고요. 플러스 1 오브 타우로 하고요. 여기에 페이저 노테이션, 이 페이저 값을 적고요. 그리고 V인의 페이저를 타우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 영역 신호고요. V아웃 대문자로 적은 건 주파수 영역 신호입니다. 이렇게 각각 적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1 오브 타우를 오메가로 적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코너 프리퀀시 혹은 3dB 프리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3dB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주파수 특성, 이게 전달 함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 V out 나누기 V in 여기를 적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적어보면 J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메가 제로 나누기 오메가 제로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여기 J 오메가가 여기에 있고요. 1 오브 타우가 오메가 제로고요. 여기 1 오브 타우가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제로로 분자 분모를 나누게 되면 1 플러스의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를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였다면 H의 J 오메가 제로 이거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1 나누기에 1 플러스의 J 값으로 주어집니다. 이건 컴플렉스 넘버로 적게 되면 크기는 루트 2분의 1 그리고 앵글은 마이너스 45 디그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코너 프리퀀시 혹은 3D 프리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프리퀀시 어널리시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어널리시스 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H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입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요. 오메가에 대해서 플러스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게 복소수죠.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크기와 앵글로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앵글로 플러스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H의 J 오메가가 만약에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보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작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 제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뒤에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1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보다 훨씬 크면 복소수 뒤에 텀이 제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1로 가고요.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훨씬 크다면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1이 무시가 됩니다.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있다고 하면 1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제로 나누기 j 오메가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오메가가 아주 오메가 제로보다 훨씬 클 때는 크기가 오메가 분의 1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근사할 수 있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오메가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는데요. dB 스케일로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dB 스케일로 크기하고 위상을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똑같이 한번 나눠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작다면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제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때는 0dB라고 합니다. dB 스케일로 환산을 하는데 dB 스케일은 뭘 dB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dB는 뭐가 같냐면 20 로그 10에 몰취한 걸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값이 1이면 로그 1이 제로이기 때문에 항상 0dB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큰 경우, 그 경우에는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dB를 취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 로그 10에 크기만 계산하니까요. 오메가 제로 나누기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오메가 제로는 상수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20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에 20 로그 10에 오메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적게 되면 기울기가 데케이드당 마이너스 20, 10배 될 때마다 마이너스 20씩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플롯하면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플롯해 주는 게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중에 AC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AC 크기를 여기 소스에 보시면 AC 크기를 1제로로 놨습니다. 여기 입력 쪽을 여기 전압을 재면 그냥 입력 나누기 출력하고 계산했을 때 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전압이 바로 전달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V인을 1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이기 때문에 Vout이 바로 H가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래서 여기를 1, 제로로 놨다는 의미는 여기를 V인을 1로 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면 Vout하고 HJ 오메가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AC 애널리시스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S에서 .AC 여기 시뮬레이션 툴에서 AC 애널리시스를 할 텐데요. 데케이드는 10배, 옥타브는 2배씩을 나타냅니다. 데케이드당 11포인트, 스타트 프리퀀시 10Hz, 스탑 프리퀀시 10kHz 해서 이렇게 해서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이렇게 매저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X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오메가가 오메가보다 월등히 큰 경우가 이 영역입니다. 오메가가 오메가보다 훨씬 작은 영역이 여기입니다. 0dB에 있죠. 그죠? 0dB에 있다가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곡선을 플롯하라고 하면 여기에 카피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를 제가 아래쪽 여기 그려놓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보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는 0dB에 남아있다가 오메가가 좀 커지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집니다. 20dB per decade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가 1kHz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0kHz 10배 될 때마다 20dB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10dB 5dB 마이너스 40dB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0dB 정도 되는데 여기 커서를 제가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커서 1번을 10K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2번을 1K에 가져 놓겠습니다. 그러면 1K하고 2K, 10K 사이 원데케이드 될 때 보시면 거의 20dB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마이너스 20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데 플랫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보데 플랫은 크기하고 위상값, 여기 앵글이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페이즈 7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크기 리스폰스를 그린 거고요. 여기에 각을 제가 10도씩에서 마이너스 90까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즈 리스폰스고 3dB인 지점을 찾으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 여기가 지금 커서 하나만 사용을 할게요. 커서 하나만 써서 3dB가 되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3dB 지금 좀 되죠, 그죠? 마이너스 3dB고 크기는 40, 앵글은 마이너스 45도. 그 지점이 그 3dB 프리퀀시인 지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코너 프리퀀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한 지금 같은 경우에 한 130Hz 근처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코너 프리퀀시하고 시정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시정수를 찾았었죠. 그죠? 이게 한 1.23m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걸 뒤집으면 오메가 제로입니다. F0를 구하려면 F0는 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눠야 되죠. 그죠? 각속도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메가 제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1 오브 타우예요. 1 오브 타우에 타우 이게 오메가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2파이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기 때문에 F0를 계산하면 1 나누기 타우 1.23mm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하게 되면 이 값입니다. 거의 130Hz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여기서 찾았던 코너 주파수인데요. LT 스파이스 가지고 똑같이 한번 찾아보면 여기 매저 가지고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를 제가 매저 에이셔네시스 인데요. 뭘 찾아야 되냐면 F0를 찾아야 돼요. F0는 find frequency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언제 주파수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V의 아웃이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주파수를 찾으면 거기가 F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으면 저희들이 그 F0일 때 이게 크기가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뷰에서 에라로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0 프리퀀시가 지금 이게 제가 복소수를 크기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매저 할 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매그니튜드 이게 복소수니까요. 페이저라서 페이저 노테이션은 크기와 앵글이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되는 데를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해서 여기를 보면 얻어지는 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F0 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하고요. 저희들이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찾았는 이 값을 이용해서 시정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시정수로부터 여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정수를 통해서 F0를 찾으면 이 정도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F0 가지고 타우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F0를 가지고 타우를 찾으려면 타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1 오버 오메가 제로예요. 그래서 1 오버 오메가 제로는 1 오버 2파이의 F0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값을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나누기 F0가 129.467 뭐 이렇게 되네요. 찾으면 거의 1.23mm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비교했으면 여기까지 값을 비교하면 이게 1.23mm가 딱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유효자 세 자리로 받으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상값은 사실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5도 되는 자리, 마이너스 45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어 보시면 마이너스 45도 되는 지점이 3D 프리퀀시에 해당하죠. 여기 보시면 제가 크기는 루트 2분의 1,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라고 그랬어요. 크기로 찾아도 되고 앵글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커서로 읽었을 때도 보시면 여기가 각이 코너 프리퀀시가 됐을 때 각은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고 크기는 마이너스 3dB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 영역으로 해석했을 때의 시정수와 주파수 영역했을 때의 코너 주파수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디스커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LTSpice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 e보드와 웨이폼을 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LTSpice로 저희들이 시간 영역 이런 회로를 해석을 했는데요. R과 C가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회로 여기 보면 레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가 있어요. 와이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볼티지 1 소스가 이게 AWG1에서 나와서 여기 캐패시터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캐패시터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하면 RC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로 여기에 입력 전압을 채널 1에서 재고요. 채널 2에서 여기 여기 아웃풋 노드를 측정을 합니다. 둘 다 DC 커플링 형태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팅은 먼저 그 웨이폼을 켜서 908을 인가합니다. 스퀘어 웨이브를. 그리고 스텝 인풋을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0.5V 앰플리튜드에 오프셋 0.5V를 주면 여기가 0에서부터 1V 사이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가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스코프 1번, 2번 채널로 측정을 하면 되니까 스코프에 와서 시간은 한 5에서 10mm 이 정도 주면 되고요. 1번, 2번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런을 하면 방금 저희들이 그 송출한 신호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웨이폼에서 주파수를 안 바꿨습니다. 주파수를 50Hz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요. 트리거 포인트를 0.5V 정도 잡으면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현한 보드를 캡처하는 건 여기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웨이폼 설정하면은 여기를 나타냅니다. 웨이폼에 세팅했던 이 화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정 화면을 찾아서 여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가했는지 스텝 리스폰스를 재기 위해서 스텝을 어떻게 인가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스코프 채널 1하고 채널 2로 측정한 그림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코프에서 측정된 값을 파일로 저희들이 LTSpice에도 보시면 이게 이미지로 엑스포트하는 게 있고 파일로 엑스포트하는 게 있죠.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네요.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여기서 파일로 엑스포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웨이폼에서도 똑같이 이미지로 낼 수도 있고 데이터로 축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측정했던 이 값을 여기다가 스코프로 측정한 값을 일단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웨이폼의 라이징 타임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들이
LTSpice에서는 라이징 타임을 메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웨이폼에서는 라이징 타임을 메저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채널 2에 출력이 채널 2니까 채널 2에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얻어지죠, 그죠? 그래서 스탑을 해서 이 값을 엑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값을 가져오시면 네. 2.92 정도 되네요. 라이징 타임이. 그래서 여기에 t 라이징이 2.92 미리세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우는 tr을 2.2로 나누면 되죠. 2.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92 미리세크를 2.2로 나누게 되면 1.33 정도 되네요. 여기가 1.33 미리세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정수를 구하고요. 데이터를 파일로 엑스포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엑스포트해서요. save lab /1로 저장을 하고요. 그 파일을 나중에 안쪽에 가서 여기를 엑셀로 열어서요.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앞서 그렸던 그림을 이제 여기서 플롯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넣고요. 네. 데이터를 선택해서 vin 입력은 여기서 한 82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8200 이게 입력입니다. 구형파가 인가가 됐죠, 그죠? 그리고 추가해서 vout x는 똑같이 시간이고요. 8200 y도 여기 걸 8200 정도 하면 지금 여기서 대진 그래프를 여기를 범례를 하나 적어주는 게 낫겠네요. 선택을 해서 범례를 켜주면 어느 게 입력이고 어느 게 출력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결과 화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 영역 해석을 해봤습니다. 시간 영역 라이징 타임을 측정해서 시정수 찾아내는 데까지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LTSpice에서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해서 시정수 찾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이 얻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주파수 영역 테스트를 웨이폼으로 할 텐데요. 이때는 여기 둘 다 닫아버리고요. 이제 필요한 게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기능에서 크기를 1, 0를 주죠. 그게 뭐와 동일하냐 하면요. 여기에서 에이셔니시스 할 때 크기 1, 0 입력을 1로 만들어 준다고 했었죠. 그죠? 거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 0를 주고 저희들이 볼 때 마이너스 40dB에서 10dB까지 그렸었고요. 앵글은 마이너스 45도가 없애시고 레인지를 90도로 해서 플랫을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시작은 10Hz부터 했었고요. 10Hz에서부터 10kHz까지 하고요. 전체 샘플 개수는 한 50개 정도로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채널 1, 2만 측정하면 되니까요. 싱글로 측정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쭉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 플랫이 0dB로 가다가 크기는 이렇게 가고요. 위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0dB로 가다가 3dB인 지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해서 20dB per decade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걸 측정을 한 거고요. 측정을 하고 나서 나이키스 플랫을 그려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H 어느 걸 그린 거냐 하면요. 여기에 전달함수 이 H를 그린 겁니다. 네. 이걸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아이고. 네. 여기를 측정을 한 건데요.
이걸 측정했는데 여기 보시면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를 보데 플롯은 dB 스케일의 크기와 앵글을 따로 그린 거고요.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건 폴라 플롯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뷰에 가서 나이키스트라고 하시면 이게 폴라 플롯으로 그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파일로 엑스포트를 했어요. 여기를 엑스포트를 하는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에서 먼저 보데 플롯을 먼저 엑스포트를 할게요. 랩 11에 보데 플롯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이키스트 플롯을 엑스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엑스포트하면 리얼 이미지가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이키스트 플롯을 엑스포트를 해서 이 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롯은 x 값을 여기로 잡고요. 8200 정도 되고요. y 값을 여기로 지금은 리얼 이미지를 출력을 잠깐만요. 맞나요? 맞나요? 네.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dB 프리퀀시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커서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커서를 애드를 해서 여기가 3dB,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네. 커서를 움직여서 네. 얘가 움직여야 되죠. 마이너스 3dB인 지점. 네. 이 정도 주파수가 3D 프리퀀시 지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파수를 보시면 121Hz 정도 되죠, 그죠? 여기를 캡처해서 나이키스트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걸 카피하셔서 나이키스트 플러스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파수 코너 프리퀀시를 추정하고 시정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너 프리퀀시가 이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F0가 120Hz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정수 타우를 찾으려면 1 오브 오메가 제로라 해야 되니까요. 2파이에 F0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나누기 121Hz를 하면 시정수가 1.33ms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유사 세 자리를 읽으면 1.33ms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 시정수 값하고 저희들이 좀 전에 시간 영역에서 측정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한 시정수하고 보시면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를 이용해서 코너 주파수를 찾을 수도 있고 코너 주파수를 이용해서 시정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측정했던 이 시정수 값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찾았던 이 시정수 값, 이 두 개가 왜 같은지 또 어떤 특성들을 만족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RC회로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